이 화천동인의 정영학, 천화동인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게 제출했다는 녹취록과 문건 등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까? 조선일보 보도와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서로 형 동생이라고 칭했다. 자, 이거는 유동규 씨는 공기관의 담당자예요. 책임자. 그리고 김만배 씨는 시행사입니다. 형 동생이라고 칭을 했다라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 인사와의 대화.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 아닌 걸 안다. 아니 그걸 다른 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럼 차명 지분으로 얻은 수익 현금화 방법은? 요런 내용이 녹취록에 담겼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차명 지분으로 얻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정말 녹취록에 오갔다면 천화동인 몇 호가 사실 그분들 게 아니다. 그럼 그 누구 거냐 천화동인은.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의혹입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주주의 제3의 인물 대화. 회사 지분 비싸게 사줘 돈을 만들고 나중에 회사 없애버리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차명으로 소유를 하고 이 수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대화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의 녹취록에 만약에 이 보도대로 담겼고 이게 검찰에 제출됐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에서 이제 큰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첫 번째는 야당이 처음 질문했던 게 뭐였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가 첫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그다음에 화천대유에 투자했던 몇몇이 막대한 차익 배당금을 얻고 또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사람들의 실소유주냐 아니면 뒤에 다른 전주가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글쎄요, 지금 녹취 파일이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오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도에 화천대유 따르면요. 그렇죠. 관계자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알고 있다. 직원들이 알고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천화동인의 몇 호가 김만배 씨 그냥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소유주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도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약간 얘기했지만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알려진 김만배 씨와 만약에 유동규 씨가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한 사이다. 그러면 또 전혀 또 새로운 내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전용기 의원이 나와서 전용기 의원이 지금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재명 시장은 그 성남시는 하나 컨소시엄과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많은 공익을 환수하겠다고 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은 거다. 우리는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돈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미 유동규 당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와 그다음 천화동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설계해줬다 그러면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형 동생을 하는 사이인데 화천대유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은행만 알고 계약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캠프에서 해명했던 내용과는 사뭇 달라지는 그런 이제 국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 녹취 내용 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앞으로의 사건의 본질, 앞으로의 사건의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라는 점에 불과하다는 건 말씀드리겠고 이런 녹취록이 제공됐다라는 것까지는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를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실소유주 차명 형 동생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언급해줬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녹취록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걸 밝혀내야 할 것은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재수님 화천동인과 성남이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했던 주장처럼 우리는 화천대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은행만 보고 그냥 법대로 한 거다라는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지사에겐 책임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녹취록이 지금 10개 이상을 검찰이 확보를 예. 했는데 그거 아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와야죠.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방송 자막에 이제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안다. 이거를 이제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나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것을 직원들이 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이분이 보면은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은 희귀 멸종,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의 동물이 나올 때도 자기가 그걸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문화재가 나왔을 때도 공사 중단할 위기를 자기가 넘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소유주가 내가 아닌 것을 직원들이 안다라고 할 정도면 곽병채 씨가 이제 퇴직금을 50억 정도 받을 정도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곽병채 씨가 이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를 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고 과연 이 실소유주를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럼 알았다면 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겠느냐. 특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혼자 이제 성남시에서 악정고투, 고군분투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법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그 대표 이런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익이 나니까 920억을 성남시에 더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서 이재명 지사 보고 공산당이다 저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던 유동규 씨를 어떻게 이래저래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한통 속에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가능성이죠. 네, 정황상. 정황상.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성남시는 하나은행 콘소시엄과 이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민간 영역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설계를 하고 지금 미국에 넘어가 있는데 요 이제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그 계열사인 화천동의 1호부터 7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 이것은 좀 아마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금방 드러날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좀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지금 전재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냐면 검찰이 수사를 늦게 시작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경찰의 수사도.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화하려고 하자마자 화천동인 핵심 관계자가 증거를 갖다 준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더 빨리 했으면 이런 증거들 더 빨리 확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화천동인의 정영학 회계사는 왜 이걸 제출했을까도 함께 짚어보시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예요. 이분 막대한 배당금 받았어요. 검찰에 화천대유 로비 정황 사진과 녹취록을 제출했던 분이고요. 1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술서를 공개해달라라는 지인들에게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주범 몰릴까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만배, 유동규와 수익 배분 두고 갈등을 벌였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를 시작했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되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즉 경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척만 했어도 더 빨리 이 유력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과연 경찰, 검찰 수사만으로는 충분할 건가라는 의문을 사실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중진 이상민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을 또 국정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 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아니 이거는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